자, 중학교 1학년 제2반 수업 대체형 동영상입니다. 페이지 20페이지 RPM이고요. 유형 6번, 128번부터 들어가게 될 겁니다. 내용 들어가기 전에 일단 그냥 바로 들어가 봅시다. 기억 안 나는 거 앞에 부분이 별로 내용이 없어갖고 뭐 최대공약수의 성질, 최소공배수의 성질 이 부분만 잘 기억하고 계시면 됩니다. 중학교 거 초등학교 거랑 다르게 최대공약수의 성질은 어떻게 돼? 최대공약수의 성질은 최대공약수의 약수가 그들의 공약수이다. 최소공배수의 성질은 최소공배수의 배수가 그들의 공배수이다. 128번부터 들어가게 되는 이 유형은 식으로 쓰기가 좀 난감합니다. 머리를 잘 써야 되는데 식 쓰는 방법은요. 2의 a제곱 곱하기 3의 2제곱 곱하기 5하고 2의 3제곱 곱하기 3의 b제곱하고 최대공약수의 최소공배수를 각각 구해봤더니만 2의 2제곱 곱하기 3의 2제곱 최소공배수는 2의 3제곱 곱하기 3의 a제곱 곱하기 5 이런 식이 된다는 거죠. 최대공약수와 최소공배수가 나오게 되는 과정을 잘 생각해 보세요. 얘는 공통인수죠. 공통인수. 최대공약수는 공통인수. 그럼 지수는 어떻게? 작은 거. 얘는 어떻게 돼요? 얘는 몽땅인수죠. 몽땅인수가 될 것이고 그 다음 지수 큰 거. 이걸 쓰는 거잖아. 그러면 생각을 잘 해봐봐. 2의 a제곱, 3의 2제곱, 5하고 2의 3제곱, 3의 b제곱인데 공통인수를 2하고 3밖에 없었다. 그리고 2, 3, 5가 될 것이고 지수 작은 걸로 2가 나왔다는 얘기는 a하고 3 중에서 비교해서 뭐가 나왔다? a하고 3 중에서 작은 게 나온 게 2다. 그럼 a 값이 얼마라는 거야? 2라는 얘기지. 그럼 여기가 2라는 얘기네? 여기가 2, 여기도 2라는 얘기네? 지수 작은 것도 2고 지수 큰 것도 2예요. 그럼 b 값은 당연히 뭐가 나와? 2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a 플러스 b의 값은 얼마? 2 더하기 2, 4가 된다. 얘는 한 문제만 더 볼게요. 여기 있다. 134번. 두 자연수가 있는데 2의 3제곱 곱하기 3 곱하기 5고 요렇게 a라고 해서 통째로 안 준 건 이런 식으로 표현한 다음에 최대공약수가 얼마가 나왔어? 2의 2제곱 3. 최소공배수는 얼마가 나왔어? 2의 3제곱 3의 2제곱 5, 7. 자, 공통인수로 나온 게 2와 3이 있다는 것은 a가 갖고 있는 수인수는 2하고 3밖에 없다는 얘기죠. 5는 절대로 안 되죠. 그럼 여기에 5가 들어가야 되니까. 그지? 그건 절대로 안 되고. 최소공배수 몽땅인수로 5하고 7이 더 붙여졌다는 얘기는 5는 어디서 갖고 왔겠어? 여기서 갖고 왔겠고. 7은 어디서 갖고 왔겠어? 여기서 갖고 왔겠지. 7의 2제곱인가요? 이렇게 갖고 왔겠네. 무슨 말 하는지, 소인수부터 합시다. 이런 식으로. 이해가? 그 다음 지수 작은 거 봐. 3하고 2의 몇 제곱인가? 3이랑 네모랑 비교해서 작은 게 2고 큰 게 3이라는 얘기는 여기 네모에 2가 들어간다는 얘기지. 그지? 그 다음 3의 1제곱하고 3의 1제곱하고 작은 거가 1, 네모 제곱이죠. 큰 거가 2 나왔다는 얘기는 얘가 2라는 얘기지. 짠? 얘가 2. 그 다음 7의 2제곱이 그대로 나왔다는 건 이렇게 돼. 물어본 건 A의 약수의 개수니까 지수에다 각각 하나씩 더한 다음에 곱하면 되겠죠. 무슨 말 하는지 이런 식으로 놓고선 134번 마무리 하시면 됩니다. 자, 여기 135번 같은 경우에는 공식이 나오는데 공식 하나 알아둡시다. 두 개 공식이라고 말하기 좀 뭐하긴 한데 공식은 하나고 그리고 알고 있어야 될 게 있어요. 자, 봅시다. 두자연수 A하고 18의 최대공약수가 6이 나왔다는 얘기야. 이 최대공약수 6이 나오는 과정을 나눗셈으로 놓고 보면 6으로 나누어 떨어졌다는 얘기죠. 그럼 여기 얼마 나누어 떨어지는지 모르니까 A, 여기는 3 될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 가죠? 됐어요? 이때 이제 문제 풀이와는 상관이 없겠지만 여기 부분을 잘 보셔야 돼요. 이게 뭘 의미하는 것이냐라고 하는 걸 검산식으로 좀 작성을 해보면 라지 A라는 건 우리가 뭐라고 쓸 수 있는 거야? 6이랑 A랑 곱해서 나온다 라고 쓸 수 있는 것이고 A는 서로서의 자연수가 될 것이고 이때
라지 A라는 거 우리가 뭐라고 해석할 수 있어? 6 곱하기 자연수니까 6의 배수라고 표현할 수가 있는 거지. 즉 최대 공약수가 있을 때 라지 A라는 게 최대 공약수 G라는 걸 갖는다라고 친다면 G 곱하기 자연수라고 해서 최대 공약수의 배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공부 좀 하는 놈들은 어떻게 푸냐면 라지 A와 라지 18의 최대 공약수가 6이 나왔다? 그러면 A가 어떻게? 6 곱하기 A는 6 곱하기 스몰 A다. 이렇게 바로 놓고 문제를 풀어버린다 이거지. 이런 것들 이제 나중에 써먹을 거예요. 최소분 배수가 198이라고 했으니까 이렇게 니은으로 곱했을 때 198. 10으로 써 내려가면 어떻게 돼? 6 곱하기 A 곱하기 3이 198이니까 3, 6, 18로 나눠주면 11 나오겠다. 스몰 A가 11이에요. 그 라지 A는 얼마입니까? 66 나오겠죠. 관련돼서 문제 하나만 더 볼게요. 비슷한 문제를 하나 더 볼게요. 우리는 공부 좀 하는 친구들 두 자에서 72하고 A의 최대 공약수가 36이야 스톱. 그럼 라지 A라는 건 우리가 어떻게 쓸 수 있다? 36 곱하기 스몰 A 36의 배수. 그럼 72하고 36 곱하기 A하고 최대 공약수가 36이니까 2A 까먹지 말고 2와 A는 요거 문제 풀든 안 풀든 문제와 관련이 있든 없든 반드시 써줘야 돼요. 그리고 최소 공배수가 어떻게 돼? 360이라는 거. 니은자로 곱하면 360이니까 36 곱하기 2 곱하기 A가 360. 그럼 얘랑 나눠주면 10, 얘랑 나눠주면 5, 스몰 A 값은 얼마? 5가 되겠다. 그러면 180. 이렇게 해서 나오게 되는 거예요. 무슨 말 하는지 이해가? 공식 하나 더 배우도록 합시다. 138번인데 공식 없이 문제를 풀어볼게요. 선생님이 공식 없이. 두 자리 자연수 AB에 대해서 AB의 곱이 540이고 최대 공약수가 6이다 라고 했어. 라지 A라는 건 우리가 어떻게 표현할 수 있어? 6 곱하기 스몰 A. 라지 B라고 하는 건 6 곱하기 스몰 B라고 쓸 수가 있겠죠. AB의 두 수의 곱이 540이라고 했으니까 A 곱하기 B죠. 됐어요? 그러면 6 곱하기 스몰 A 곱하기 6 곱하기 스몰 B, 즉 36 곱하기 AB가 540이니까 36으로 나눠주면 36, 180 나오니까 15. AB는 얼마 나온다? 15가 나오게 되는 거지. 근데 여기서 A하고 B하고의 최대 공약수를 구해보려고 혹은 최소 공배수를 구해보려고 놓고 봤을 때 A라는 건 어떻게 6 곱하기 스몰 A, 얘는 6 곱하기 스몰 B라고 썼기 때문에 스몰 A, 스몰 B가 나올 거고 A하고 B는 서로서요. 서로서이면서 곱해서 15가 나오는 숫자는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A, B라고 하는 걸 순서상으로 적어볼 건데 1, 15, 3, 5, 5, 3, 15, 누가 더 크다 같다는 말이 없기 때문에 일단 다 써봤어요. 원래는 이제 여기 두 개만 해보고 자리만 바꿔주면 되겠죠. 그럼 여기서 라지 A와 라지 B의 순서상을 적을 건데 라지 A는 6 곱하기 A, 라지 B는 6 곱하기 B예요. 그럼 얘 6하고 90, 얘는 15하고 30, 얘는 30하고 15, 얘는 90하고 6이지. 근데 여기서 절대로 중요한 게 앞에 AB에 대한 설명입니다. 두 자리 자연수라고 얘기했거든. 두 자리 자연수라고 얘기했으면 6, 90, 96은 땡이죠. 그러면 15하고 30 또는 30하고 15니까 이 둘을 더한 값은 얼마가 나오겠어? A하고 B를, 라지 A와 라지 B를 둘 중에 하나가 15고 둘 중에 하나가 30이니까 어쨌든 뭐 15 더하기 30이나 30 더하기 15나 똑같잖아. 그래서 45라고 해서 정답이 나오게 됩니다. 지금 선생님 문제 풀이는 공식 없이 문제를 풀어낸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렇게 문제를 풀다 보니까 수학자들이 뭘 찾아냈냐면 최대 공약수를 G라고 한번 해볼게요. A와 B의 최대 공약수가 G라고 얘기했을 때 라지 A는 G 곱하기 스몰 A라고 쓸 수 있고 라지 B는 G 곱하기 스몰 B라고 쓸 수 있으며 G 곱하기 스몰 A와 G 곱하기 스몰 B, 즉 라지 A와 라지 B의 최대 공약수 또는 최소 공배수를 구하려고 G로 나눴더니만 이런 상태가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최소 공배수를 구했더니만 G 곱하기 스몰 A 곱하기 B가 나오더라.
A가 GA, B는 GP, 그 다음 L은 GAP 라는 이 세 개의 관계 속에서 수학자들이 찾아낸 것은 A하고 B를 두 개 곱한 거는 G 곱하기 스몰 a와 G 곱하기 스몰 b를 곱한 거와 같고, G 곱하기 A 곱하기 B는 G의 제곱이라고 하지 말고 여기까지가 L과 같더라요. 그래서 결론을 찾아낸 거지. 두 수의 곱은, 한국말로 합시다. 두 수의 곱은 G 곱하기 L, 즉 최대 공약수와 최소 공배수의 곱과 같다 라고 얘기해 볼 수 있다. 여기까지 이해 가세요? 여기까지 됐어요? 그러면 이 공식을 이용해서 문제를 풀게 되면 A와 B의 곱은 G 곱하기 L과 같기 때문에 540이라는 것이 최대 공약수 6 곱하기 최소 공배수 L, 얘랑 얘랑 나눠주니까 90. 그럼 L이라는 건 90이 나옵니다. 최소 공배수 90이다라고 하는 건 A하고 B, 최대 공약수 G로 나눴을 때 스몰 a와 b고, a와 b는 서로서이기 때문에, 그죠? G, A, B가 90이라는 얘기고, G가 6이었죠? 나눠주니까 15. 여기서 A, B가 15라고 하는 걸 찾아낼 수 있더라 이거예요. 비슷비슷해요. 근데 공식 중에 하나니까 공식은 알아두도록 하시고, 얘는 고학년이 되면 잘 간직하고 있지는 않게 됩니다. 일단 여기 할 때만 알아두세요. 어떤 공식? 두 수의, 한국말로 하세요. 두 수의 곱은 최대 공약수와 최소 공배수의 곱과 같다. 유형, 그 다음 유형을 보면 139번입니다. 세 자연수의 최소 공배수가 180일 때 x의 값을 갖다 구하라. 그러면 이제 선생님이랑 할 때는 그냥 곱하기를 생략하자. 4x, 5x, 6x. 일단 뭘로 나눠볼 생각을 해야 될까? 최소 공배수를 구하기 위해 x로 나눠볼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럼 얘는 4, 얘는 5, 얘는 6. 그리고 한 번 더 나눠지죠? 2로. 2, 4, 5, 2, 3은 6. 그 다음 얘네들 다 곱한 게 180이라는 얘기니까 2에 2제곱 곱하기 3 곱하기 5 곱하기 x가 180이라는 얘기죠. 4, 5, 20. 20 곱하기 3이니까 60이 나오겠네요. 60으로 나눠주니까 x는 3이라고 해서 나올 수 있다. 구하고자 하는 건 x입니까? x네요. 그럼 답은 3이죠. 만약에 이 세 자연수를 골라라 그러면 12와 15와 18이 정답이 될 수 있겠고. 됐어요? 143번입니다. 활용 부분이 될 건데, 활용 부분을 문제를 풀 때는 선생님이 앞에서 잠깐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어떤 식의 얘기를 했으냐, 문제에 주어져 있는 숫자들보다 작은 숫자를 구하라고 한다면 약수의 문제고, 큰 숫자를 구하라 라고 한다면 배수의 문제가 될 것이다 라는 느낌으로 생각하시라고 그랬죠. 가능한 한 많은, 가능한 한 적게라는 말도 괜찮지만은 느낌을 잘 생각해야 돼요. 상상을 잘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한국말로 된 걸 수식으로 바꿀 수 있어야 돼. 연필 180자루와 지우개 168개를 되도록 많은 학생들에게 똑같이 나누어 주려고 한대요. 이때 나누어 줄 수 있는 학생의 수가 될 거야. 학생 수로 연필과 지우개를 각각 나누면 학생들 그 한 명 한 명이 갖게 되는 연필의 개수와 지우개의 개수가 나올 수 있겠지. 즉 학생 수라고 하는 것은 연필과 지우개를 나누어 떨어지게 하는 수야. 자, 이것을 어떻게 수식으로 표현해 볼 수도 있느냐. 학생 수를 네모라고 했을 때 180자루라는 것은 어떻게 나오는 거냐? 네모, 학생 수 곱하기 학생 한 명당 갖게 되는 연필 자루수가 되겠지. 그 다음 168개의 지우개 또한 학생 수 곱하기 학생 한 명당 갖게 되는 지우개의 개수가 될 수 있겠죠. 이 수식에서 우리가 지금 그냥 해석해 볼 수 있는 건 네모는 180의 약수가 될 것이고 네모는 168의 약수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네모는 어떤 특징을 갖고 있다? 네모는 180과 168을 둘 다 나눌 수 있는 공약수가 될 수 있구나
함부로 최대 공약수, 최소 공배수라고 하시면 안 돼요. 일단은 공약수예요. 일단은 공약수. 근데 되도록 많은 학생들에게 라고 했기 때문에 그 학생 수가 크면 클수록 좋구나 비로소 최대 공약수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180과 168의 최대 공약수를 구해보면 3으로 나눠볼까요? 60, 3, 5, 15, 3, 6, 18. 그 다음에 뭘로 나눠볼까요? 뭘로 나눠야 되냐? 잘 모를 때는 2로 나누세요 그냥 이렇게. 그거 어때 또 나누면 되지. 아이 잘한다. 더 나눠지지 않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 4, 3, 12. 최대 공약수가 12가 나왔어요. 이 최대 공약수 12가 뜻하는 바는 뭐예요? 학생 명수가 되겠죠. 그 답은 12명이 될 건데 만약에 한 사람당 갖게 되는 연필 자료의 숫자는 몇 개가 되느냐? 12 곱하기 얼마 해야 180이 나오나요? 여기 있죠. 15자루, 지우개는 14개. 또 만약에 연필 하나당 200원, 지우개 하나당 100원이라고 친다면 학생 한 명한테 얼마씩 투자하게 되는 거냐? 200원을 15자루 주니까 3,000원. 그 다음 100원씩 14개를 주니까 1,400원. 그럼 4,400원이라는 금액을 한 사람한테 투자하는 거, 선물로 주는 것이 되는 거죠. 이렇게 금액을 물어볼 수도 있고 연필 개수와 그 다음에 지우개 개수를 물어볼 때도 있습니다. 물론 지금처럼 학생 명수를 물어볼 수도 있고 물어보는 질문에 대답을 잘 하셔야 돼요. 내가 구하고자 한 것, 지금 여기서 최대 공약수를 구하기 위한 작업을 했잖아요. 내가 구하고자 하는 이 최대 공약수가 뭘 의미하는지를 반드시 알고 있어야 된다. 활용 부분에선 미지수가 무조건 답은 아니다. 명심하세요. 나머지 문제들은 여러분들 좀 풀면서 접근을 해봐야 돼요. 활용이니까 한 문제씩만 더 해보도록 할게요. 145번 보도록 합시다. 처음 거, 처음에 거, 끝에 거 이렇게 하면은 얘들이 한 문제밖에 안 풀게 되는데 뭐 있는 대로 좀 봐줄게. 바나나 48개, 오렌지 56개, 사과 60개를 가능한 한 많은 학생들에게 똑같이 나누어 주려고 한대. 나눠줄 수 있는 학생 수가 A명, 한 사람이 받게 되는 바나나 B개, 오렌지 C개, 사과 D개. 학생 수가 바로 뭐가 될까? 학생 수가 바로 최대 공약수가 될 수 있겠죠. 왜 최대 공약수야? 공통으로 나눠주는 것이다 라고 한다면 공약수지만 가능한 한 많은이라는 말이 있기 때문에 최대 공약수가 되는 것이다. 그래서 얘 나눠보도록 합시다. 뭘로 나눌까요? 4, 12, 4, 1, 4, 4, 4, 16, 15. 그 다음 더 안 나눠지나요? 안 나눠지네요. 학생 수는 몇? 4명. 그 다음 바나나의 개수는 몇 개? 12개. 그 다음 오렌지의 개수는 몇 개? 오렌지의 개수는 14개. 바나나의 12개, 14개. 그 다음에 사과는 15개. 그래서 다 더하면 정답이 나올 수 있겠죠. 무슨 말하는지 이해가요? 10씩 더하면 30이죠. 6, 11이니까 41이네. 45가 나오겠다. 그 다음에 146번 가로의 길이가 160, 세로의 길이가 280인 직사각형. 그림을 그려보게 되면 이런 느낌의 그림을 그려볼 수 있을 거예요. 가로보다 세로가 좀 더 긴 직사각형. 여기에 가장 큰 정사각형 모양의 타일을 여기다 붙이는 거예요. 근데 타일의 한 변 길이를 나는 지금 몰라. 그럼 여기서 생각해 보건데 네모 길이가 몇 개인가가 모여서 160이 되는 거기 때문에 160이라는 것은 네모가 별표 장 모여서 가로 길이가 되는 것이고 세로 길이는 네모가 세모 장 모여서 280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네모는 280과 160의 약수가 되겠죠. 그래서 네모는 280과 160의 공약수가 될 건데 가능한 한 큰 정사각형이니까 네모 길이가 크면 클수록 좋겠죠. 비로소 최대 공약수가 되는 것이다. 무슨 말 하는지 이해가요? 얼마? 40. 타일 한 변 길이는 40. 필요한 타일의 장수입니다. 가로에는 몇 장 필요합니까? 40 곱하기 4장이 해야 되겠지. 세로에는 7장이 해야 되겠지. 그러면 4장, 7장, 47에 28장이 나올 수 있겠네요. 되시죠?
가로의 길이가 120, 세로의 길이가 160인 직사각형 모양의 땅 둘레에 일정한 간격으로 나무를 심으려고 한대요. 일정한 간격으로 나무를 심으려고 하는데 몇 그루의 나무가 필요하냐라고 얘기를 했어요. 네모퉁에 반드시 나무를 심는다. 이 말은 그 간격과 간격하고 나무의 개수? 뭐 이런 것 등에 대한 얘기 때문인데 이거 잠깐 볼게요. 초등 심화 과정을 했다면 이게 지금 내가 무슨 말 하는지 보세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100m인데 10m의 간격으로 나무를 심겠대. 근데 처음과 끝에는 모두 다 나무를 심겠대. 첫 번째, 처음과 끝 모두 나무를 심는 거야. 됐어? 이때 나무의 그루수는 몇 그루가 들어가야 되느냐 라고 하는 건데, 가만 보세요. 나무를 심는다라는 건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여기까지 총 100m의 거리에서 심고 또 심고 쭉쭉쭉 해서 여기다 심는 거고, 총 몇 개를 심냐 이거야. 이걸 점으로 표현하게 된다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점을 10개를 갖다 놓고 보니까 칸수는 몇 칸이 나와? 9칸이 나와버리지. 이거 이상하지 않아? 자, 뭘 얘기하고 싶은 거냐면, 나무 그루스를 물어보면 간격 10m 간격이라고 했기 때문에 총 길이 100을 10으로 나눌 생각을 해버려요. 애들이 벌써. 함부로 나누면 안 됩니다. 함부로 나누면 안 돼요. 10m 간격이라고 했기 때문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이라고 쳤을 때 나무는 어디에 심게 되는 거예요? 여기 심게 되는 거예요. 그럼 나무의 개수를 총 보니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11그루거든요. 간격은 몇 칸이 나오고? 간격은 10칸이 나오고. 이 현상은 왜 뭐 때문에 그러냐? 수직선 상에서 처음과 끝에 두 점을 모두 포함한 나머지 점들, 그 정수 혹은 자연수의 그 죄송합니다. 개수를 셀 때는요, 100m 총 길이를 10으로 단순하게 나누면 되는 것이 아니라 처음과 끝을 모두 심었기 때문에 100 나누기 10 해주고 하나를 더 해야 돼요. 두 번째 질문. 만약에 여기 안 심고 여기 심었으면 처음 또는 끝을 둘 중에 하나만 심었다라고 한다면 얘는 그냥 나무의 개수는 그 간격의 개수랑 똑같아서 100을 어떻게 10으로 그냥 나누기만 하면 돼요. 세 번째는 뭐냐? 처음과 끝을 모두 안 심는다. 얘는 심고 얘는 안 심는다. 안 심는다라고 한다면 100을 10으로 나누고 1을 빼줘야 나무 개수가 나와요. 여기 둘 다 안 심는 거니까. 그럼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9개가 나오겠지. 그래서 이 내용들을 여러분들 알고 계셔야 돼요. 여기까지 일단 이해가요? 그럼 보세요. 149번을 보면은 가로 길이가 120m, 세로 길이가 160m인 직사각형인데, 자, 모양의 땅 두에 일정한 간격으로 나무를 심으려고 하는데 이때 심는 그 간격을 내가 지금 모르는 상태예요. 그 간격을 네모라고 합시다. 그럼 간격이 몇 개인가가 모여야 120이 되는 거야. 간격이 몇 개인가가 또 모여야 어떻게 돼? 간격이 몇 개인가가 모여야 160이 되는 것이고. 그럼 여기서 네모 간격이라는 건 160과 120에 뭐가 되겠어? 공약수가 되겠죠. 여기까지 이해 갔어 안 갔어? 공약수가 되는 거야. 그래서 공약수를 갖다 구해보면 120과 160 10으로 나눠주게 되면 12, 16 4로 나눠주게 되면 이렇게 돼서 간격은 몇 미터? 40m의 약수가 될 건데, 최대한 간격이 최대가 되도록 하는 거니까 비로소 최대 공약수 간격은 얼마? 40m. 그럼 가로에는 몇 개 필요해? 이제부터야.
내 모퉁이에 반드시 나무를 심는다는 거니까 심고 심고야. 이 내 모퉁이에 심는 방법은 이렇게 심으면 돼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처음에 안 심고 심고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40이니까 실제로 놓고 볼게요. 간격이 40이니까 안 심고 심고가 되는 거예요. 하나 둘 셋 그렇지. 이렇게 무슨 말 하는지 이해가요? 그 다음 여기서는 어떻게 또 하느냐? 안 심고 리얼리티 살려서 안 심고 심고야. 안 심고 심고야. 안 심고 심고야. 무슨 말 하는지 이해가냐 안 가냐? 다시가 아니라 여기 내가 하나 더 쳐버렸어. 안 심고 심고기 때문에 여기 안 심어졌어. 안 심고 심고니까 여기 심어주고 여기 안 심어졌어. 그러니까 처음에 여기서 갈 때 여기서 일로 갈 때 심었고 여기서 갈 때는 안 심었어. 그 주목되는 게 없다 이거지. 그러니까 내 모퉁이에다가 하나씩 심는다라는 얘기는 무슨 말이야? 처음에 안 심고 나중에 안 심고 심고가 된다는 얘기야. 양 끝을 모두 심는 게 아니라 처음 또는 끝 한 군데만 심는다는 얘기지. 그래서 120을 뭘로 나눠도 돼? 그냥 120을 40으로 그냥 나눠서 얘가 얼마? 3그루가 되는 거고, 그냥 160을 4로 나눠서 4그루가 되는 것이고, 여기 3그루 여기 4그루 또는 4랑 3이랑 어떻게 더한 다음에 곱하기 2라고 해서 총 14그루라고 해서 답을 쓰면 되는 거예요. 문제가 어떻게 나올 수 있냐면 이렇게 나올 수 있어. 모퉁이에는 심지 않는다야. 모퉁이에는 심지 않는다. 모퉁이에 심지 않는다는 거. 이 문제는 어떻게 풀어야 되느냐면 모퉁이에 심는다로 풀어요. 그리고 몇 그루만 빼줘. 그렇지, 4그루만 빼주면 돼. 모퉁이에 내 모퉁이에다 심는다. 그러니까 나눠져서 3그루, 4그루를 찾고, 됐어요? 그렇게 총 14그루 중에서 모퉁이에 안 심는다라고 했으니까 4그루를 빼주면 돼. 그리고 또 어떤 문제들이 나올 수 있냐면 이렇게 나올 수도 있어요. 벽을 치는 거야. 그 여기는 심고 여기는 심어야 되는데 여기는 안 심고 여기는 안 심어야 돼. 이럴 때는 어떻게 해줘야 되느냐? 이거는 어쩔 수가 없어요. 이거는 간격을 놓으면서 세는 게 좋아. 근데 조금 꼼수를 부려본다면 이거야. 안 심고 안 심어. 안 심고 안 심어. 안 심은 걸 세. 대신 여기 빼고. 그럼 여기 3개, 여기 3개, 여기 2개. 그 다음 여기 심는다고 했으니까 마지막에 2개를 더해주는 느낌. 그래서 이 나무 심는 거는 내 모퉁이에 반드시 나무를 심는다라는 말은 난이도를 낮추기 위한 말이에요. 벽이 깔려 있거나 내 모퉁이에서 뺀다 뭐 이런 식의 문제가 나오게 되면 이 간격과 그 다음에 나눈 값과의 관계를 잘 알고 있어야 돼. 처음과 끝을 모두 다 심는데 그럼 나누기만 하면 돼 그냥. 근데 처음이나 끝 둘 중에 하나만 심는데, 잠깐만 다 실수했어요. 처음과 끝을 모두 심는데 그러면 안 심고 심고 다시 여기서는 안 심고 여기서 들어갈 때는 안 심고 그 다음에 안 심고 안 심고 심고기 때문에 겹치지가 않는다 이게. 그래서 이 길이를 그냥 40으로 나눠주기만 하면 된다. 왜? 내 모퉁이에 심는다라는 얘기는 양쪽 끝에 모두 다 심는다라는 얘기가 아니라 둘 중에 한 군데만 심는다는 얘기니까. 그래야 겹쳐지는 게 없잖아. 그럼 그냥 나누기만 하면 되는 거지. 무슨 말 하는지 이해가? 여기다 한번 봅시다. 다른 거 없네. 다른 거 없네요. 재미없게. 가로 길이가 420, 세로 길이가 270, 420, 270. 직사각형 모양의 화단 둘레에 일정한 간격으로 화분을 놓으려고 하는데 간격을 가능한 한 화분을 적게 놓는다. 그러니까 적게라고 하는 말이 나오니까 최소 공배수를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화분의 개수가 적으려면 간격이 커야 되겠지. 그래서 상상을 자꾸 하시라고. 여기서 간격을 물어봤잖아. 간격은 주어진 숫자 270과 420 둘 중 이 두 숫자보다 작은 느낌이잖아. 무슨 말 하는지 이해가? 약수 문제지. 배수 문제가 아니라. 그러니까 이 간격이 몇 칸인가가 있어야 될 건데 이 간격 네모가 몇 개인가 모여서
간격 네모가 몇 개인가가 모여서 420이 되는 거고, 이 간격 네모가 몇 개인가가 모여서 270이 되는 거니까 네모라고 하는 건 270과 420의 공배수가 되는 거지. 미쳤지? 공약수 270하고 420 270, 420 10으로 나눠주게 되면 27, 40. 그 다음 3, 9, 27, 3, 1, 3, 3, 42. 최대 공약수 얼마? 30. 화분을 적게, 간격은 크게, 최대 공약수 30. 그럼 여기 30이 몇 개 모여야 될까? 30 곱하기 얼마 해야 420이 돼? 단순하게 생각하면 이거야. 얘는 몇 개? 몇 개야? 14개? 14개? 14개 되는 거지. 얘는 30 곱하기 얼마야? 9가 되겠지. 근데 단순하게 여기 14장, 여기 9장 이렇게 되는 게 내 모퉁이에 반드시 화분을 놓기 때문에 그냥 나눈 값으로 생각해봐도 된다. 무슨 말 하는지 이해가? 만약에 이런 말이 없으면 이거 좀 조심하게 생각해야 된다. 내 모퉁이에 반드시 화분을 놓는다. 무슨 뜻? 처음과 끝 둘 중에 한 군데만 놓겠다는 얘기죠. 둘 다 놔버리면 중복되잖아. 논다. 또 논다. 또 논다. 화분 놓는다. 또 놓는다. 또 놓는다. 놓는다. 또 놓는다. 그럼 중복돼 버리잖아. 그러니까 놓는다. 안 놓는다. 놓는다. 안 놓는다. 놓는다. 둘 중에 한 군데만 놓는다 라는 얘기이기 때문에 그냥 나눈 값으로 생각하셔도 된다. 14 곱하기 9니까 나머지는 여러분들이 계산하시면 될 겁니다. 152번 봅시다. 어떤 자연수로 150을 나누면 6이 남고 87을 나누면 3이 부족하대. 가장 큰 수. 나눗셈식 좀 쓰세요. 나눗셈식. 나눗셈식이 아니라 검산식. 어떤 자연수로 150을 나누면 6이 남는데도 그럼 어떤 자연수는 검산식. 나누는 수 곱하기 몫은 뭔지 몰라 나머지는 6이야. 그 다음 어떤 자연수를 뭘로 나눠? 87로 나누면 몫은 얼마인지 몰라? 3이 부족해. 남으면 플러스 6, 부족하면 마이너스 4. 여기까지 이해가야 안 가요? 이러한 수 중에서 가장 큰 수를 갖다가 구하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무슨 말하는지 이해갔어요? 그러면 얘는 뭘 생각해 봐야 되냐면 잠깐 봅시다. 어떤 자연수를 150을 나누면 6이 남고 87을 나누면 3이 부족하다 라고 되어 있네. 나머지가 다를 때인데 대표적으로 나머지가 다를 때나 이거 선생님이 식을 잘못 썼구나. 미안하다. 어떤 자연수로 150을 나누면 150이지 나누는 수 곱하기 6이 아니라 나누는 수 곱하기 6 나머지 쏘리 87을 나눴지. 이렇게 돼야 되겠다. 쏘리 미안. 그 다음에 6을 넘기면 이항시킨다라는 생각을 해보세요. 이제는 이해 갈 겁니다. 6을 넘기해서 이항시키면 144죠. 네모 곱하기 별표죠. 마삼을 넘기면 90이지. 네모 곱하기 세모가 되겠지. 네모에 대한 해석은 어떻게 되는 거야? 그렇지. 144의 약수, 90의 약수, 144와 90의 공약수가 되는 거지. 됐어요? 나머지는 여러분들 구해볼 수 있겠지. 무슨 말하는지 얘가? 근데 이때 좀 조심해야 될 거 있다. 이용 문제는 아닐 것 같은데 144랑 90이랑 실제로 구한다고 치면 9로 나눕시다. 9, 1은 9, 9, 6에 54 2로 나누니까 그러면 공약수라고 얘기했죠? 그 중에 가장 큰 공약수니까 최대 공약수. 그럼 얼마? 18이죠. 그럼 얘가 얼마 들어가는 거야? 18 들어가는 거고 18. 여기에도 얼마? 18.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 나머지가 6이라 그랬죠. 나누는 수는 나머지보다 무조건 커야 돼요. 반대로 나머지는 나누는 수가 무조건 작아야 되고, 만약에 내가 구한 숫자 저 18이 문제에서 주어져 있는 나머지보다 작은 경우라면 그거는 문제를 잘못 푼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나머지보다는 무조건 어떻게 된다? 나머지보다는 무조건 작아야 돼요. 그거 절대 잊으면 안 됩니다. 아시겠죠? 얘는 뭐 하나만 더 볼까요? 나눌 수 있는 얘기 없나? 어떤 자연수로 77을 나누면 5가 남는데
48을 나누면 나누어 떨어진대. 가장 큰 수와 가장 작은 수의 합을 갖다 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되니까 여러분들 좀 주의하셔야 될 게 무조건 최대 공약수, 최소 공배수는 안 되고 그 다음 나머지가 5가 나왔으니까 나머지 5보다는 어떻게 해야 된다? 반드시 나누는 수는 커야 돼요. 77이 나눔을 당하는 수니까 어떤 자연수를 네모. 몫은 얼마인지 몰라. 하지만 관심 없고 나머지가 5. 48이라는 숫자를 네모 곱하기 어떻게? 세모. 나머지는 뭔지 몰라. 나누어 떨어진다? 제로죠. 5만 넘기면 어떻게 돼? 72라고 하는 게 네모 곱하기 별표가 되겠지. 그러면 여기서 생각해 보건데 네모는 어떤 특징 갖고 있다? 네모는 그렇지 72와 48의 공약수가 되겠죠. 그럼 72와 48의 공약수를 구해볼 건데 4, 32, 4, 28 최대 공약수는 얼마? 6, 4, 24가 될 거야. 그럼 가장 큰 수는 뭐가 되겠어? 24가 될 것이야. 근데 봐. 가장 작은 수를 구해야 되는데 여기 라인이 어려운 거야. 이거 나오면 애들이 많이 틀려요. 가장 작은 수를 지금부터 구할 건데 최대 공약수의 성질이에요. 최대 공약수의 약수. 최대 공약수의 약수가 그들의 공약수지. 그럼 우리가 찾고자 하는 건 네모, 즉 공약수란 말이지. 공약수 중에서 가장 큰 거, 가장 작은 걸 찾는 거니까 최대 공약수의 약수 중에 있겠죠. 24의 약수에 뭐가 있냐면 1, 2, 3, 4, 6, 8, 12, 24 이렇게 있겠네요. 검토해 볼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8개 맞겠죠? 6, 4, 24 얘 2제곱 곱하기 3이니까 아니지 얘 2제곱 곱하기 얘 3제곱 곱하기 3이니까 4 아유 머리가 안 들어가냐. 얘 3제곱 곱하기 3 24는 얘 3제곱 곱하기 3 4, 2, 8 8개 맞죠? 그러면 1, 2, 3, 4, 6, 8, 10, 12 6, 8, 12, 24 중에서 가장 큰 건 24인데 가장 작은 건 1이야? 안 된다고. 나머지가 5 남았다 그랬잖아. 그럼 내가 찾고자 하는 건 네모 나누는 수인데 그 나누는 수가 5보다는 어떻게 해야 돼? 커야지. 그러면 6, 8, 12, 24만 되는 거지. 이해가 안 가. 그래서 가장 작은 건 얼마다? 6이다. 개수 찾으란 몇 개? 하나, 둘, 셋, 4개 찾으셔야 돼요. 무슨 말하는지 이해 갑니까? 그래서 답은 얼마? 여기 6. 그래서 합을 구하라. 그러면 30 나오는 거야. 요 155번 가장 작은 수 찾는 거 거기 부분 어려운 거니까 거기 잘 생각하시고 그 다음 156번 봅시다. 가로의 길이가 12고 세로의 길이가 15인 직사각형 모양의 색종이를 한 방향으로 겹치지 않게 빈틈없이 붙여서 정사각형을 만든대. 자, 가로의 길이가 12, 세로의 길이가 15. 이걸 몇 개인가가 붙여가지고 몇 개인가를 붙여서 정사각형 모양의 색종이를 만드는 거야. 몇 개인가를 붙여서. 그러면 이 정사각형 한 변 길이를 네모라고 했을 때 네모는 12라고 하는 것이 몇 개인가가 모여서 나오는 숫자일 거고 여기 네모 역시도 직사각형 세로 길이 15가 몇 개인가가 모여서 나오는 숫자가 되겠지. 그럼 여기서 궁금한 거는 세모와 별표가 아니라 네모에 대한 특징이니까 네모는 15와 12의 배수가 되겠죠. 또는 주어진 숫자 12와 15보다 내가 자꾸 얘를 붙여서 정사각형 만드는 거기 때문에 정사각형의 한 변 길이는 문제에 주어진 숫자 12와 15보다는 큰 숫자의 개념이잖아. 그러니까 당연히 뭐가 나오고 있어? 당연히 공배수 문제가 되겠지. 일단은 공배수예요. 그래서 12와 15의 공배수를 구해보면 3, 4, 12, 3, 5, 15 서로서 나왔으니까 3, 4, 12 곱하기 5니까 한 변 길이는 60이 나오겠다. 여기까지 이해가? 됐어요? 근데 최소 공배수 60 이 정말 답일까? 60보다 60의 배수인 120은 안 될까? 될 수도 있죠. 하지만 가장 작은 이라고 했기 때문에 최소 공배수를 구한 겁니다. 그러면 필요한 색종이 수다라고 했으니까 가로에는 몇 장 필요합니까? 가로에는 5장이 필요하겠죠. 60을 12로 나눠보면 되겠죠. 15가 몇 개 모여야 돼? 그렇지, 4개 모여야 60이 되겠죠. 그럼 필요한 장수는 20장이 됩니다. 무슨 말하는지 이해가요? 그 다음 몇 번인가요? 159번인가요? 톱니바퀴 얘기했었던 거 기억날라나 모르겠습니다. 맞물려 돌아가는 거기 때문에
첫 번째, 총 톱니수는 어떻다? 두 개가 맞물려 돌아가든 세 개가 맞물려 돌아가든 총 톱니수는 같다예요. 이 같다라는 거에서 등식이 나오는 거고, 두 번째 회전수. 두 번째는 톱니수. 톱니수와 회전수의 비. 톱니수와 회전수의 비는 반대가 된다. 톱니수가 5, 3, 5대 3의 비율이면 회전수는 3대 5가 된다. 이런 부분들 잘 알고 계시면 됩니다. 톱니의 수가 각각 45개, 30개인 톱니바퀴 A하고 B가 서로 맞물려 돌아가고 있고, 두 톱니바퀴가 한 번 맞물린 후 처음에서 다시 몇 바퀴 회전해야 되느냐. 보세요. A 톱니인데 얘는 B 톱니고, 톱니바퀴 이렇게 생겨 있는 걸 햇님이 아니에요. 톱니바퀴예요. 잘라서 펼친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잘라서 펼친다라고 생각하면 이런 식이 될 건데, 처음에 시작하는 톱니수를 1번이라고 하고 그 다음 걸 2번, 그 다음 걸 3번이라고 하는 거예요. 1번, 2번, 3번. 여기까지 이해가? 근데 A 톱니수는 총 몇 개? 45개가 있는 거고, B 톱니수는 총 몇 개? 30개가 있는 거예요. 얘는 총 몇 개가 있다? 45개. 얘는 다시 30개가 있다. 됐어요? 그러면 A 톱니수는 뭐니 이거? A 톱니수는 다시 1번으로 돌아오는데, 톱니수 몇 개가 지나가고 나서요? 45가 지나고 나서. 무슨 말하는지 이해가? 이해가? 그 다음 B 톱니수는 다시 몇 개가 지나가고 나서? 30개가 지나가고 나서라고. 그러면 1번, 2번, 3번, 4번, 4번 이런 식이 될 거예요. 그 다음 건 몇 번 나오겠어? 여기가 45번이면 그 다음 거 46번 나오겠지. 즉 다시 1번이 되려면, 됐어요? 다시 1번이 되려면 45개의 톱니가 있다고 했죠. 소리. 45개 톱니 수가 각각 45개, 30개라고 했으니까 이거 어떻게 설명해 줘야 될까? 다시 처음 톱니 수. 얘랑 맞물리잖아. 그럼 여기가 45번이겠지. 그러니까 처음 톱니 수로 돌아오려면 45개씩 반복되는 거야. 즉 A 톱니 수는 45의 배수만큼 가는 거지. 처음 톱니 수가 되려면. 그 다음 B 톱니수는 30개씩 반복되는 거니까 얘는 30의 배수만큼 가는 거야. 무슨 말하는지 이해가 안 가? 그러다가 어느 순간 딱 맞았어. 그 딱 맞은 그 톱니수의 그 톱니수의 톱니 번호는 45의 배수, 30의 배수 같을 때겠지. 무슨 말하는지 이해가 안 가? 그러니까 얘 문제는 뭐가 될까? 45와 30의 공 배수가 되는 거지. 이렇게. 혼자 가기 중이니까 또 졸리기 시작하네. 그러면 최소 공배수는 어떻게 됩니까? 니은으로 곱하면 되겠죠. 그럼 9, 2, 18 곱하는 거 아니에요? 18 곱하기 5면 얼마? 18 곱하기 5면 90인가요? 90 톱니수죠. 큰일 날 뻔했어요. 회전수라고 쓸 뻔했어요. 90 톱니수지. 90 톱니수. 톱니바퀴 수가 90 톱니수가 돌아가야 되는데, 그럼 회전수는 얘는 2회전, 얘는 3회전이 되겠죠. B는 몇 바퀴냐? 3회전이겠지. 공배수 문제죠. 됐어요? 이렇게 놓고선 보시면 되고, 톱니수는 어려워하니까 하나만 더 볼까? 161번. 톱니수의 개수가 각각 75개, 60개인 톱니수가 서로 맞물려 돌아가고 있으며, 한 번 맞물린 후 같은 톱니에서 처음으로 다시라는 말은 배수 중에서 제일 먼저 나오는 배수, 즉 최소 공배수를 뜻하는 거예요. 각각 몇 바퀴 회전식이냐? 그럼 75와 60의 공배수를 구해보면 되겠죠. 그럼 싹 다 곱하면 얼마입니까? 25에다 4를 곱하면 어떻게 돼요? 100이니? 100에다 3을 곱하니까 300이 되겠네. 맞아 이게? 틀린 거 같은데? 이게 왜 이래? 75개 60개잖아. 300 잠깐만. 300이 맞아? 맞네. 300이 맞구나. 맞구나. 그럼 톱니수가 300
토니수가 들어갈 때. 그럼 얘는 몇 바퀴? 얘는 5바퀴. 얘는 300으로 나눠 떨어지나요? 떨어지겠죠? 떨어지겠죠. 4네. A는 4회전, B는 5회전. 됐지요? 162번. 어느 역에서 열차는 20분마다, 버스는 15분마다. 열차가 있고 버스가 있는데 역시 마찬가지 토니수처럼 생각하면 돼. 열차는 20분 간격으로, 얘는 15분 간격으로. 그러면 다시 출발할 때는 어떻게 되겠어? 얘는 15의 배수, 얘는 20의 배수가 되겠죠. 8시에 동시에 출발했다고 쳤을 때 그 다음에 처음으로 다시 출발하는 시간은 20과 15의 뭐가 되겠어? 공배수가 되겠지. 20과 15의 공배수. 어느 순간 딱 맞는다라는 건 20의 배수와 15의 배수가 딱 맞을 때를 얘기합니다. 시간 계산이니까 혹시 보도록 할게요. 그럼 60분이죠. 1시간 딱 후에는 그럼 몇 시? 9시에 다시 출발하게 되겠죠. 이거 만약에 문제가 8시에서 9시, 8시에서 9시, 8시에서 8시, 8시에서 21시까지라고 해볼까? 8시에서 21시까지 놓고 봤을 때 총 몇 시간? 13시간이죠. 13시간은 몇 분? 60 곱하면 780분인가요? 780분 간격으로 780분 동안 몇 번 동시에 출발하느냐라고 만약에 문제로 물어보면 아까 최소 공배수 60 나왔죠. 그럼 60으로 나누면 6일은 6, 6, 38 딱 떨어져요. 6일은 6, 6, 38이잖아. 그럼 총 13번이라고 답 쓰면 안 돼요, 이거. 왜? 8시에 출발하는 것도 포함해야 돼요. 그래서 14번이라고 해야 돼요. 처음 포함하셔야 된다고. 그냥 나눈 값은 둘 다, 처음과 끝을 둘 다 포함하는 값이 아니라 그랬잖아. 둘 중에 하나만 포함하는 값이라 그랬지. 됐어요? 그렇게 해서 알고 계시면 됩니다. 그 다음 166번. 어떤 자연수를 6으로 나누면 5가 남고 8로 나누면 7이 남는다 라고 얘기했어요. 어떤 자연수를 6으로 나누면 이라고 했으니까 어떤 자연수가 나뉠 수가 되겠네요. 목숨 관심이 없고 나머지 5. 그 다음 어떤 자연수를 8로 나누면 7이 남고. 됐어요? 그 여기서 이것과 이 식만으로는 특징을 찾아낼 수가 없어요. 나머지가 남아있는 거나 부족한 건 좋지 않아요. 넘기는 겁니다. 나머지가 남아있거나 부족한 거는 좋지가 않아요. 넘겨야 돼. 그럼 봐봐. 여기서 봐봐. 네모 빼기 5가 되겠지. 봐봐. 넘긴다고 쳐봐. 그럼 6 곱하기 별표죠. 그 다음 네모 빼기 7이 되겠지. 그러면 8 곱하기 세모죠. 6과 8은 6은 네모 빼기 5의 배수고 8은 네모 빼기 7의 배수야. 지금 무슨 뜻이냐? 얘가 같지가 않아. 넘겼더니만 같지가 않아. 저 어려운 문제부터 나왔네. 어떻게? 166번. 넘겼더니만 같지가 않아. 이러면 넘기면 안 돼요. 넘기면 안 되고 얘를 좀 손봐줘야 돼요. 어떻게 손봐줘야 되느냐? 규칙을 좀 찾아야 되는데 나머지 5와 7이 뜻하는 바가 6보다 하나 적고 8보다 하나 적어요. 나누어 떨어지는데 5가 남았다는 말 표현을 6으로 나눴을 때 5가 남았어요 라는 말 표현을 바꿔서 표현해봐. 나머지 5가 남았어. 그럼 뭐라고 표현할 수 있어? 6으로 나눴더니만 1이 부족했어 라고 표현할 수도 있죠. 1이 부족했어 라고 표현할 수도 있지. 무슨 말 하는지 이해가? 이럴 때는 몫이 하나 더 증가하겠지. 그렇기 때문에 뭘 그렇기 때문에 선생님 잠깐 끊었어요. 손님 오시려고. 자, 5가 남는다가 아니라 1이 부족하다고 표현하는 거지. 이럴 때 몫이 하나 증가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이해가 많이 안 갈 겁니다. 아직 이해가 많이 안 갈 거야. 얘는 8 곱하기 얼마? 세모 더하기 1이 될 것이고 1이 부족하다. 나누어 떨어지기 전까지는 1이 부족하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야. 무슨 말 하는지 이해가? 그래서 나머지를 이제 같게 만들었으니까 얘를 넘기는 거야. 얘를 넘기면 어떻게 되겠어? 네모 더하기 1이 6 곱하기 뭐 이렇게 대충 쓰고 8 곱하기 이렇게 되는 거야. 즉 네모 플러스 1이 6의 배수고 8의 배수가 되는 거지. 그 6과 8의 공배수니까 24의 배수거든. 근데 봐. 네모 플러스 1이
24의 배수가 되는 거야. 무슨 말하는지 이해 가는가? 그럼 여기서 네모 플러스 1이 24니까 네모는 어떻게 되겠어? 1 빼줘야 되겠지. 48에서 1 빼주니까 47 나올 것이고 70에서 1을 빼주니까 71이 되겠지. 무슨 말하는지 이해 가냐 안 가냐? 이런 식으로 해서 찾게 되는 거야. 이거 좀 어려워요. 자연수가 될 수 없는 것이다. 다 찾아놓고 해야 되는데 다시 한번 볼게요. 이거 뭐 대표형부터 어려운 게 나왔어요. 검산식으로 씁니다. 어떤 자연수를 네모. 어떤 자연수는 6으로 나눴을 때 5가 남고 라고 했으니까 6 곱하기 별표 플러스 5. 됐어요? 그 다음에 네모는 또 어떻게? 8 곱하기 세모. 그 다음에 7이 남는다. 더하기 7. 근데 5하고 7을 갖다 넘겨서 놓고 보려고 그랬더니만 네모 빼기 5가 나오고 네모 빼기 7 나와서 같지가 않아. 그래서 어떻게 표현하자 얘를? 네모는 6 곱하기 별표 빼기 1. 그 다음에 네모는 어떻게 된다? 8 곱하기 별표 빼기 1. 1이 부족하다고 표현하는 거지. 별표. 원래는 별표 플러스 1이에요 이게. 세모 플러스 1이 될 것이고. 이런 식으로 표현해 볼 수 있다는 거지. 1이 부족하다고 표현할 수 있잖아. 이제 마이너스 1을 넘기면 네모 플러스 1이 1은 6과 8의 공배수가 되는 거예요. 이거 어려워요. 얘들 처음에 접근할 때는 나머지가 다를 때입니다. 나머지가 다를 때. 알겠죠? 그래서 여기 네모 플러스 1이 24 곱하기 1, 24 곱하기 2, 24 곱하기 3, 24 곱하기 4. 그럼 네모는 23, 48에서 1 빼니까 47, 72에서 1을 빼니까 71, 96에서 1을 빼니까 95가 될 것이고 120에서 1을 빼니까 119. 그 다음에 6 곱하면 우선 일단 5개 다 찾았지. 그럼 23 있죠. 47 있죠. 73 없고 95 있죠. 119 있죠. 답 맞다. 3번 이렇게 나오고. 무슨 말하는지 뭐 이런 식으로 놓고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이거 어려워요. 하나만 더 해볼까요? 마지막 거. 자, 5로 나누면 2가 남고 그 다음에 8로 나누면 5가 남고 10으로 나누면 3이 부족한 세 자리 자연수 중에서 가장 큰 수와 그 다음 작은 수의 차를 구하시오. 5로 나누면 2가 남는데 5로 나누면 2가 남고 어떤 수를 5로 나누면 목숨 관심 없고 나머지 2. 어떤 수를 8로 나누면 목숨 관심 없고 나머지가 5. 어떤 수를 10으로 나누면 목숨 관심 없고 달. 나머지가 얼마? 3이 부족한 거네. 나머지를 보니까 나머지가 지금 다른 형태야. 됐어요? 근데 여기 첫 번째 거랑 두 번째 거를 남는다라고 표현하지 말고 부족하다로 표현해버리면 얘 곱하기 별표 플러스 1 마이너스 3. 얘는 8 곱하기 별표 플러스 1 마이너스 3. 뭔 말하는지 이해 가? 그럼 여기가 지금 3이 부족하다 이렇게 놓은 거니까 얘를 넘기는 거지. 나머지는 없는 게 좋으니까. 그럼 여기서 해석은 어떻게 돼? 네모 마이너스 3 넘기니까 플러스 3은 됐어요? 5와 8과 10 5, 8, 10의 공배수가 되는 거지. 이렇게 얘로 나누게 되면 이렇게 되고 이렇게 돼서 10에다가 4를 곱하니까 40이 되겠다. 조심해야 될 건 네모 플러스 3이 40 곱하기 1, 40 곱하기 2, 40 곱하기 3 됐어요? 40 곱하기 4 점점점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여기서 네모는 40에서 3을 빼줘야지. 그러면 37이지. 80에서 3을 빼니까 80에서 3을 빼면 얼마? 73? 이런 식이 되는 거예요. 세 자리 자연수 중에서 가장 큰 수와 가장 작은 수라 그랬지? 그럼 여기서 세 자리 나오겠어. 120에서 3을 빼니까 117. 그 다음 세 자리 자연수 중에서 라고 얘기했으니까 곱하기 25 하면 1000 나오지? 24겠지? 840이죠. 840에서 3을 빼니까 837은 나옵니다. 그럼 117과 837과의 차를 얘기했으니까 얼마입니까? 720 틀렸어. 씨. 왜 틀렸을까?
아. 25 해도 되지. 왜? 이거 큰일 날 뻔했어. 이거 1000이죠? 1000에서 3 빼니까 얼마야? 1000에서 3 빼면 얼마냐? 997이네? 이거지, 이거. 미안. 내가 찾고자 하는 건 지금 네모잖아. 네모만 세 자리면 되잖아. 네모만. 그죠? 그럼 997, 117, 880 나오고. 됐습니까? 그 다음, 분수에 대한 얘기인데, 요거는 뭐 앞에 한 바퀴 정도 돌렸으면 얘 뭔 뜻인지 다 알더라고요. 14분의 15, 49분의 25. 어느 곳에 곱해도 그 결과가 자연수가 나와요. A분의 B, A분의 B. 얘가 자연수, 얘가 자연수. 자, 특징 찾아봅시다. A의 특징은 나누어 떨어져야 되지. 15의 작아야 되겠죠? 약수죠. B의 특징은 나누어 떨어져야 되겠죠? 14로 나누어 떨어져야 되니까 14의 배수가 되겠지. 여기서 B는 뭐가 된다? 49의 배수. B는 뭐가 된다? 25의 약수죠. 그렇다면 A의 특징은 뭐가 될까? 15의 약수, 25의 약수. 15와 25의 공약수가 되는 것이고, 그 다음 B의 특징은 뭐가 될까? 14와 49의 배수니까 14, 49의 공배수가 되는 거지. 여기까지 이해 가시죠? 근데 그 중에 가장 작은 기하 분수라 그랬어. 분수 자체가 A분의 B인데 가장 작아야 돼. 그럼 분모가 크고 A는 크고 분자는 작아야 되겠지. 그러면 비로소 뭐가 되는 거야? 커야 되니까 최대 공약수, 최소 공배수가 되는 거야. 그럼 15하고 25의 공약수는 얼마나? 5입니까? 그 다음 얘 공배수는 얼마야? 7, 24, 7, 7에서 49, 49에 2 곱하면 얼마지? 98이니? 98? 98 나오지. 그럼 얼마가 나오겠어? 가장 작은 기하 분수가 5분의 98 이렇게 해서 나옵니다. 됐어요? 그 다음에 유형 원 문제 보도록 합시다. 174번. 서로 다른 세 자연수의 15, 30, A의 최소 분배수가 150일 때라고 되어 있어. 얘 나눗셈식으로 문제 풀려고 힘듭니다. 이런 것들은 15라는 거 소인수 분해하면은 3, 5, 15, 6, 5, 30이니까 2, 3, 5. 그 다음 A. 이거 최소 분배수가 얼마? 150. 150은 2 곱하기 3 곱하기 5의 제곱 이런 식으로 나올 수 있겠네요. 맞죠? 맞네요. 됐어요? 이때 A가 될 수 있는 자연수의 개수를 구하시. 어려워. 몽땅 인수를 썼더니만 2, 3, 5가 나온 거야. 몽땅 인수를 썼더니만 2, 3, 5. 그치? 그러면 A에는 뭐가 들어갈지 아무도 몰라. 근데 이건 하나 있어요. 2, 3, 5에 다른 건 들어갈 수는 없고 5의 제곱은 반드시 들어있어야 돼. 왜? 5의 1, 5의 1제곱. 5의 2제곱은 A한테서 받겠지. 무슨 말하는지 이해가? 여기까지 이해가? 그리고 다른 건 올 수 없다 그랬어. 2까지 올 수 있겠죠. 그죠? 그 다음 3까지도 올 수 있겠지. 무슨 말하는지 이해가냐 안 가냐? 얘 약수들이 바로 A가 될 수 있는 자연수의 개수죠. 2의 몇 제곱, 3의 몇 제곱은 올 수가 없어요. 지수 작은 게 1이거든. 무슨 말하는지 이해가 안 가? 그러면 A는 2 곱하기 3 곱하기 5의 제곱에 약수의 개수가 될 거니까 3, 2, 2. 그래서 총 몇 개가 될 거냐? 나와야 되는데 잠깐만. 근데 1은 안 되잖아. 다 찾아보면 어떻게 돼? 5의 제곱 올 수 있죠? 5의 제곱 곱하기 2까지 올 수 있고 이렇게 올 수 있고 이렇게 올 수 있겠니? 됐어요? 그래서 총 몇 개? 4개가 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3, 2 5의 제곱을 포함하면서 돼야 되니까 뭐 얘의 약수라는 표현은 좀 틀렸네요. 얘의 약수가 되겠지. 얘의 약수 대신 1을 제외한 다 찾아. 5의 2제곱 곱하기 2 곱하기 그 다음 3까지도 가능하죠. 이게 무슨 말하는지 이해가죠? 이런 식으로 세로 계산. 얘를 많이 나눗셈으로 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15, 30, A 최소 분배수가 150이라 그랬는데 서로 다른 3개의 자연수잖아. 5로 나눠지면은 이렇게 되는데 얘가 A가 올 때도 있고 아니면 A가 또 5의 배수여가지고
스몰 a가 5의 배수여서 어떤 숫자로 올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두 가지 경우로 나눠야 돼. a가 5의 배수일 때, a가 5의 배수가 아닐 때. 문제 헷갈리기 시작한다. 그러니까 어떻게? 소인수 분해를 해서 소인수 분해 문제를 풀어. 세 자연수 18, 30, n의 최소공약수가 6이고 최소분배수가 630일 때 n의 값이 될 수 없는 것이야. 역시 마찬가지로 소인수로 놓고서 보는 게 좋아요. 18은 2 곱하기 3의 제곱이 될 것이고 30이라는 건 5, 6, 30, 2 곱하기 3 곱하기 그 n이라고 하는 거는 뭔지 몰라. 근데 최대 공약수가 얼마라고 그랬어? 지금 6이라고 그랬지. g가 2하고 3인데 얘는 반드시 2하고 3 들어가야지. 최대 공약수의 배수니까. 최소분 배수가 630이에요. 630이라는 숫자는 7, 9, 63 이렇게 나와버리니까 2 곱하기 3의 제곱 곱하기 5 곱하기 7 이렇게 나옵니다. 이렇게 만들어 놓고 이 다음을 작성해 나가야 돼. 몽땅 인수에 2, 3, 5, 7이 나온 거야. 5는 여기도 나올 수 있어. 물론 여기 있을 수도 있고. 그죠? 그 다음 7 가능해 안 가능해? 7은 반드시 들고. 그러니까 반드시 가져야 될 것들만 일단 구해봐야 돼. 반드시 가져야 될 것들. 반드시 가져야 될 것. 그럼 2, 3, 7은 반드시 가져야 되고 3의 2제곱, 1제곱 그 다음에 3의 몇 제곱인지 몰라. 작은 건 1이고 큰 건 2야. 얘는 어디까지 가능해? 1하고 2까지 가능하지. 1하고 2까지는 가능하겠지. 여기는 5가 들어갈 수도 있고. 말인즉슨 무슨 뜻이냐? 식을 쓰기가 참 애매해요. n의 값으로 될 수 있는 건 2, 3, 7은 반드시 가능하고 2 곱하기 3의 2제곱까지도 가능해요. 그 다음 2, 3, 5, 7도 가능하고요. 2, 3, 제곱, 5, 7까지 가능하겠지. 최소 공배수가 얘가 나올 수 있도록 작성을 하려고. 최대 공약수가 2, 3이 나오도록 또 작성하고. 무슨 말하는지 이해가? 이렇게 해서 나올 수 있는 값이 총 4개나 있다. 그러니까 얘는 경우의 수를 따져가면서 문제를 풀어야 돼요. 그럼 이거 문제 풀면 6, 7, 40인가요? 얘는 14에다가 9를 곱하면 126이. 그 다음 얘는 2, 50, 70에도 210이 나오네. 얘는 얼마니? 10, 90, 630 나오겠다. 그럼 42, 126, 42, 126, 210, 그 다음 630 빠지니까 520이 정답이 되겠다. 어렵다. 176번 유형은. 아시겠죠? 그 다음 178번. 답만 갖다 쓰지 말고 문제 다시 풀어봐. 합이 96이고 최대 공약수가 8, 최소 공배수가 280인 두 자연수 A, B라고 했을 때 A-B의 값이다 라고 했어요. 단 A가 B보다 더 크다. 합이 96이다 라고 얘기했어요. 최대 공약수가 8이고. 그러면 최대 공약수가 8이다 라고 하는 거를 통해서 우리는 8 곱하기 스몰 a, b는 8 곱하기 스몰 b라고 써볼 수 있을 것이고, 최소 공배수가 얼마나 나왔어? 280이 나왔네? 그럼 봅시다. 8a랑 8b를 최대 공약수 8로 나눠줬을 때 스몰 a, b, a하고 b는 바로 뭐야? 서로 소가 될 것이고 8a, b가 280, a, b는 83, 24, 85, 30 8호 40 곱해갖고 35가 나오는 숫자 됐어요? 그 다음 A가 더 크다 그랬어? 그럼 스몰 A가 더 크겠죠? 많지 않습니다. 1하고 30 A가 더 크다 그랬지? A, Br 1하고 35 그 다음에 3 안되고 7, 5 5하고 7 밖에 없네. 됐어요? 근데 합이 얼마? 96이라 그랬지? 라지 A와 라지 B의 순서쌍은 어떻게 돼? A가 35, 1일 때 어떻게 돼? 이게 얼마냐? 35, 280이네? 280하고 8이니? 얘는 7, 8에 56하고 8호 40이니? 합이 96이래. 얘밖에 없죠? 됐어요? 그럼 A에서 B 빼면 얼마? 16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문제를 풀어야 되는 것들이 최대 공약수, 최소 공배수 문제예요. 그러니까 식으로 쓰면서 문제를 접근을 해나가요. 일단 숙제는 어디까지를 해오시면 되냐면 최대 공약수, 최소 공배수 끝까지 해서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고, 금요일날 수업 강의도 아마 영상으로 남겨줄 거 수도 있는데 그러면 나오면 그것도 듣도록 하시고요. 일단 31페이지까지가 숙제입니다. 전원 31페이지까지는 싹 다 해올 수 있도록 하세요. 여기까지.